RF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짧고 굵게 집중 공략하는 뉴스파. 안녕하세요. RFA 뉴스팟. 저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 진기자 진민재고요. 오늘은 두 분이 아니라 단 한 분의 기자와 함께 소식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옆구리가 썰렁하실 텐데 더욱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조진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진우입니다. 그러게요. 가끔 이렇게 저희 뉴스팀 기자들이 이 취재 때문에, 출장 때문에 이렇게 바쁠 때 제가 항상 혼자 자리를 지켰잖아요. 그럼요. 오늘도 역시나 혼자 자리를 지키네요. 굉장히 썰렁하고 외롭습니다. 눈빛에 이미 네. 외로움이. 이거 둘이 채워야 뉴스팟은 그 맛이 사는데 오늘 방송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되지만 네. 아니 조 기자. 네. 아니 매번 혼자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제 입장 어떻게 했냐고요. 진짜 오늘 같은 날 조진우 기자라도 없었으면은 이 뉴스팟 아마 저 혼자 무쏘의 뿔처럼 달릴 뻔했어 아주. 아무튼 이렇게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고요. 아이고 제가 더 감사하죠. 네. 역시 우리는 상부상조하는. 그나저나 조 기자. 네. 벌써 12월도 중순에 접어들었고 네. 그야말로 추위가 엄습한 계절이잖아요. 추워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된 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서 격전이 사그라들 줄 몰라요? 맞습니다. 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과 관련해서 전해드리겠지만 네. 지금 전쟁의 지렛대가 점점 더 러시아 쪽으로 기울고 있는 분위기가 들려오거든요. 네네. 그 소식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지난달 20일이었죠. 영국 BBC 방송인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분석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네네. 이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2,700제곱킬로미터 추가로 점령을 했다고 해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네. 지난해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한 면적이 고작 465제곱킬로미터였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는 2,700이니까 작년보다 거의 6배가 넓어진 와.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가 추가로 점령을 했다 이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네. 저희가 또 이런 상황은 뉴스팟을 통해서 한 번도 짚어본 적이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치면 문제는 당장 내년 1월 20일 지금 한 달하고 며칠 더 남은 기간인데 네. 그 1월 20일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좀 하려고 할 텐데 여기서 러시아가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아까 시작할 때 전쟁의 지렛대가 점점 더 러시아 쪽으로 기울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말을 했던 거고요. 네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양측군이 대치하는 현재의 경계선, 이 현재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러시아와 협상을 통해 전쟁을 종식하겠다 하는 입장을 계속 보여왔잖아요. 네네,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의 차지 면적이 눈에 띄게 넓어지고 있으니까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좋은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되는군요. 근데 지난달 초에 이런 보도 있었잖아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가까이 지속하면서 탈영한 우크라이나 병사가 6만 명에 달한다 본 것 같은데요. 네, 있었죠. 그것도 문제인 게 방금 말한 그 통계치가 2022년에 전쟁을 시작해서 2023년까지 2년 동안 발생한 탈영병의 수보다 네. 2배나 많은 규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3만 명 이하의 우크라이나 병사가 전장에서 탈영을 시도했으면 올 한 해 동안에는 벌써 6만 명이 탈영을 시도해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겁니다. 심각하네요. 네. 하도 이렇게 많은 병사가 탈영을 하니까 우크라이나 의회는 심지어 지난달에 법령을 바꿨어요. 탈영 뒤에 부대에 복귀한 초범은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 이거 살살 달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지금 저렇게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또 러시아가 영토를 작정하고 탈환하고 있는데 이 재판에 넘길 병력이 어디 있겠어요. 한 명이 아쉽지. 네. 근데 일단 재판에 넘기면 또 처벌이 있을 텐데요. 처벌은 우크라이나 법상 탈영 유죄 판결 시에는 최장 12년형. 네. 잠깐. 그러니까 그거네요. 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탈영을 해서 좀 안전하게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겠다. 좀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네. 나라에서 그렇게는 안 되겠다 하고 법까지 바꿔서 웬만하면 감옥에 안 보내겠다 이런 거죠. 야.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워라.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젊은 병사들 심정도 100만 1000만 번 이해가 가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땅 안 뺏기겠다고 길을 쓰는 나라 입장도 좀 이해가 되고 맞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좀 알고서 이제 우리가 늘 해왔듯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이 두 나라 사이에 낀 파병 북한군 소식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서부터 갈까요? 네, 일단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이죠. 미 국무부가 보기에 현재까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걸로 보인다라는 거였잖아요. 네네네. 이 이후에 미 국방부에서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특별한 입장이 나온 건 없습니다. 하지만 파병 소식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나 그 외 여러 곳을 통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소식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씩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네네. 우선 가장 가슴 아프게 전해진 소식은 이 전장에 있는 북한군이 식량 부족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네, 이 소식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으로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네. 정보총국이 지난 4일에 밝힌 바에 따르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군인들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러시아 장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파견됐다고 해요. 장군이. 아니 가뜩이나 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총알바지나 뭐다 아슬아슬한 소식 많았잖아요. 네. 근데 밥까지 제대로 먹이지 않고 전장에 내보낸다? 그야말로 나가서 죽든 말든 우리 알 바 아니다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밥은 먹여야죠. 밥은. 당연하죠. 예, 적어도 러시아군은 그 정도 양심은 있는 모양인지 네. 일단 앞서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이 말한 것처럼 러시아 장군이 직접 현장에 가서 네. 러시아군 제11공수 강습 여단의 식량 비축물을 북한 군인들에게 개인 배식하라 잘했네요. 하고 장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저희가 그 의도가 뭔지 확실히 알 수 없는 건 지금 현재 이 전장에 러시아가 북한 병력을 계속해서 확대 배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잘 먹고 나가서 잘 싸우라 뭐 이런 건지.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라도 러시아 장군까지 나서서 챙기는 마음은 있어야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북한군이 러시아 전장에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은 또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감지가 되는데요. 네네. 뭐냐면 우크라이나군에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견된 북한군을 어떤 방법으로든 생포하라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한 명만 잡아라 이거잖아요. 한 놈만 잡아라 이거죠. 한 놈만 예. 잡아라 맞아요. 러시아 매체로 보이는 모스코 타임즈가 지난 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네. 북한군 생포 시 북한군 포로라는 신분을 입증하는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이 북한군을 포로로 잡을 경우 즉시 특별 포상 휴가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 말에 의하면 쿠르스크 점령지에 주둔 중인 그 우크라이나군 병사들 중에 네. 전장에서 북한군 병사들과 만나본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어느 우크라이나 군인이 영국 BBC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살아있든 시신이든 북한군을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어두운 쿠르스크 숲속에서 북한군을 발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북한군을 본 적이 없다는 걸 직접 시인한 셈이죠. 그렇네요. 맞네요. 근데 아까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탈영 규모가 네. 지금 올해만 6만 명 수준이다. 네, 2배 수준으로 늘었죠. 그런 상황에 이 군인들이 과연 은둔하고 있는 북한군을 찾아서 산만리를 할까요? 정신은 딴 데가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차라리 탈영하다가 잡혀서 12년 징역을 살면 목숨 보존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책상 앞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랑 입장의 상황이 전혀 다른 그런 걸 보여주는 애일 수도 있겠다 싶은 게요. 네네. 쿠르스크 지역 일부를 장악한 우크라이나군이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또 다른 이런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1월 20일까지 점령 지역을 사수하라. 와. 네. 왜 앞서서 이런 부분도 이미 짚고 넘어갔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작년보다 6배나 넓은 영토를 추가로 확보했다. 네네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해서 협상을 하면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아까. 네, 그런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정부도 똑같은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그리고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영토를 확보하자. 하지만 상황이 지금 녹록지가 않다는 거. 네.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6일에 처음 그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때 장악했던 영토의 40%는 또다시 러시아군에 뺏겼다고 들었거든요. 아까 많이 추가로 정리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특히나 엄동설안이 닥친 데다가 러시아가 폭격을 엄청나게 퍼붓고 있거든요. 네네. 우크라이나군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탓인지 이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하기에는 미국이랑 영국이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에 공격하도록
비록 최근에 허락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전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하거든요. 심각하네요, 진짜.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또 우크라이나 상황이 그렇다고 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좀 더 안전하다 또 그렇게 볼 수는 저희가 없겠죠. 그렇군요. 네. 최근에 우크라이나 센터가 공개한 영상도 본 것 같아요. 딱 봐도 한국인인 남자가 그 파병 북한군들의 투항을 촉구하는 영상이 있었죠. 네, 보셨나 봐요. 네네. 네, 그 영상에 본인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원해서 우크라이나 군대에 입대를 했고 현재 3년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러시아를 상대로 참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 동영상은 자유아시아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관련 기사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는데요. 네네. 그 내용의 요지가 이겁니다. 지금 파견된 북한군으로서 일방적인 희생을 당하지 말고 스스로 자유와 권리를 찾아라.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당신한테 음식이랑 집, 돈, 직업, 그리고 당신의 희망 여부에 따라 다른 나라로 망명의 기회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스로 자유를 위해서 해방의 길을 선택하라 이런 말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인권을 찾아라 이거죠. 그렇죠. 그나저나 근데 스스로 자원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영병으로 참전하고 있는 그 한국 청년 네. 굉장히 용감한 것 같아요. 아, 용감하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실제로 러시아 국방부가 지난 3월에 우크라이나 지원 외국 용병 현황에 대한 자료를 냈는데 네. 거기 보면 2022년 2월 24일 개전 이후에 우크라이나군 용병으로 참전한 외국인이 모두 11,000여 명이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 가운데 당시 6천여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용병이나 북한군들이 그야말로 목숨을 담보로 그 전선에 있다 이겁니다. 참 이게 도대체 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런 꽃 같은 목숨 희생을 당해야 하는지 네. 또 그 전장에 아들이며 남편을 내보낸 가족들 심정은 또 어떻겠냐고요 진짜. 아 그래서 왜 최근에 우리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를 했지만 북한에서 아들을 조선인민군에 입대시킨 한 어머니가 쓴 편지가 온라인상에 공개가 됐잖아요. 북한에서요? 네. 사실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일하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쓴 이런 편지가 온라인상에 공개될 수 있다 있지 이렇게 알 수 있지만 네. 이 방송 들으시는 일반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네.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북한에서 어떻게 북한 주민이 직접 쓴 편지가 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될 수 있을까? 북한에는 인터넷의 자유도 없는데 네네. 그게 북한 정권에 대항하는 반체제 활동 조직이라는 새조선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네. 이 단체가 북한 내부에서 전달된 편지라고 주장하면서 온라인에 이 편지를 공개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을 보면요. 정말 군인 아들의 소재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어머니의 절절한 심정이 담겨 있는데요. 그렇죠. 대략 내용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건 어머니가 쓴 편지니까 네네. 직접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어머니니까. 네. 조선인민군의 아들을 입대시킨 조선자유민주당 당원 어머니의 편지. 제목이 이렇네요.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서 전쟁을 하는데 우리 군인들이 싸우러 갔다는 소문이 도는구나. 너의 소식을 알아보고 싶어도 그 무엇도 알 수 없는 이 부모의 무능함이 너무나도 원망스럽다. 이때까지 텔레비에서도 말이 없던 그런 전쟁에 왜 갑자기 너희들이 나가야 할까? 참 많은 의문이 들지만 그 누구도 그에 대해 해설을 하지 못하고 또 그걸 함부로 물으며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곳 파병지에서 너의 마음이 많이 괴롭고 삶의 자유를 원한다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부모를 걱정하지 말고 너만의 길을 가거라. 그렇습니다. 참 이 내용을 곱씹어 들어보면 네. 정말 정보가 부족한 북한 내부에서의 현실도 생각이 나고 네네. 또 부모로서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심정이 좀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죽했으면 부모로서 오죽했으면 이렇게 부모 걱정하지 말고 네 살 길을 찾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 최근에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자유아시아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파병된 북한군 어머니들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한테 참전 철회를 압박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비쳤던데 이 편지 들어보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말하지도 또 함부로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요. 왜 예전에 북한군 파병 얘기 처음 돌 때 네, 네. 북한 내부에서 그 파병설 발설한 사람 잡아낸다고 아주 혈안이 됐다고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랬죠. 자유아시아 방송이 북한 내부 소식통 통해서 그렇게 보도했었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참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앙무식이에요, 북한은. 그러니까요. 아무튼간에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일부터는 북러 간에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공식 발효가 됐습니다. 아, 이 와중에. 네, 뭐 이제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에요. 아예 대놓고 얼마나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지에 네. 눈치 볼 게 없어진 셈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런 소식도 들렸죠. 네네. 이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밝혔는데요. 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러시아가 공식 요청한 게 아니다. 반대로 북한이 먼저 파병을 제안해서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였고 대신 북한은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랑 잠수함 관련 기술을 원했다. 아, 뿐만 아니죠. 저도 네네. 봤는데요. 그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미그 29S 그리고 수호이 27S 이 전투기를 지원받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고 이미 일부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나왔잖아요. 지금 북한 당국이 소중한 조선인민군 목숨을 담보로 거래를 했다는 정황 딱 걸린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한 나라가 이 국민들의 목숨을 두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이 앞에서 편지를 쓴 조선인민군 어머니가 이 말을 고스란히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억장 무너지죠. 네. 무너지고 말고요. 참 이 북한군 파병 소식 전할 때마다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희생인지 정말로 계속해서 되묻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씁쓸해요. 슬픕니다. 정말 하루빨리 끝나지 않으면 얼마나 더 많은 사상자 소식이 들려올지 모를 일이고요. 네. 특히 지금 정확한 사상자 통계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북한군이 사상했다는 말이 국방부에서도 뭐 애진즉에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단 한순간이라도 저희는 기자로서 이 소식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이 전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고 있을 청년들을 위해서 더욱더 좀 마음 써주셔야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조진우 기자는 나홀로 오늘 방송 위해서 또 고군분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알찬 소식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연말연시 따스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조진우 기자 덕분에 아주 슬슬 녹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네, 청취자 여러분 저도 이 조 기자의 인사에 덩달아 묻혀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RFA 뉴스쇼 뉴스팟